자,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표 소송 역사상 최초 53전 53승. 중국과의 상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성원 변리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중국 전문 변리사 유성원입니다. 네. 이게 유퀴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네. 변리사는 처음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변리사는 우리가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차를 소유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식재산권, 뭐 이제 사람의 발명이라든가, 예, 예. 새로운 발명이라든가, 어떤 또는 무형의 그런 맞습니다. 이런 뭐 재산권을 보호하는. 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이제 법률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표권 분쟁이라든가 예를 들면 네. 이런 여기에 관한 소송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예, 예, 맞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사실 중국 상대로 상표 소송에서 53전 53승을 기록했다 얘기를 드렸는데 요걸 좀 얘기 드리자면 2014년부터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이제 뭐 요구를 한다는 등 이제 이런 피해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18년 특허청이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의 53개 기업을 모아서 공동 소송을 지원을 했고요. 유성원 변리사님이 53개 기업을 대리해서 상표 무효 공동 소송에서 전승을 기록해서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우리 변호사 변리사님입니다. 와. 여기에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맞아요. 소식이죠. 와, 근데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네, 완전 뭐 그대로 베끼죠, 그냥. 그러니까요. 네, 설 같은 브랜드. 그거 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났어요. 네, 그 브랜드는 이제 심지어 뭐 그 직원들 이제 입은 유니폼, 그 다음에 거기 쓰이는 뭐 냅킨, 진동벨, 뭐 이런 것까지 완전히 똑같이. 네, 베껴서 그게 마치 자기네들 것인 것처럼 그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매장도 그랬었죠. 몇백 개를 낸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개 정도 매장을 냈었고,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뭐 어디에 매장이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진출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사실은. 그게 네. 문제인 거죠. 예. 보통 이 상표 브로커들이요. 직접 그걸 베껴서 거기서 똑같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상표를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표를 이제 파는 거, 상표권을 파는 걸로 보통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이제 상표 브로커들이 보통 한 건에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받는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중국 진출이 이제 절실한 이제 막 중국에 나가야 되는 기업들한테 적게는 한 5억에서 제가 많게는 뭐 한 10억, 뭐 한 15억 이렇게 이제 파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투자해서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투자 상품인 거죠, 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네. 진출하려면 그 상표권을 사야 되는. 네, 그렇죠. 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둑 대표 김관훈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 그때 저희는 재밌는 마음으로 매장도 오픈시키고 재밌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표권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물론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하고 한국보다 좀 더 긴 시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황당하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저희를 이미 알고 시청을 해서 그 상표권을 취득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많은 점포를 만약에 더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상표권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주고 이거를 오히려 사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할 의미가 있나? 막대한 비용과 저희 노력과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서 해외에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했는데 더 이상 사업을 진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웠죠. 무섭고 좀 되게 허탈했죠.
이게 중국 상표법이 그러니까 자국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알려진 이런 상표들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정비가 안 돼 있고 2000 그때 당시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막 성공하고 막 이럴 때 한국 브랜드들이 엄청 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외식 뭐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패션들이 정말 대거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특히 그 전지현 씨가 그때 뭐 비 오는 날엔 치맥이지 뭐 치맥. 이런 그거 대사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차가운 맥주를 절대 안 마시는 중국 사람들이 맞아. 그래요? 예, 치킨의 맥주를 미지근한 마시러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예, 그거 마시러 막 올 정도로 이 한국의 외식 브랜드들이 굉장히 떴어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하고 이 악의적인 중국 브로커들이 한국의 이런 그 외식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들을 대거 이제 상표 출원을 해서 상표권을 이제 확보하고 말하자면 이제 랜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볼모를 잡아갖고 너 이거 돈 안 내놓으면 너 중국에서 비즈니스 못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피해를 당한 기업이 한 53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 그때 이제 53개 그 공동 소송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실 만한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화수 육개장, 그다음에 뭐 꿀닭, 치킨, 뭐 이런 브랜드들 예, 이런 데 있었고 또 화장품 브랜드들도 꽤 있었어요. 처음에 전화로 얘기할 때는 한국에서의 출원 비용의 한 10배 정도 되는 금액의 상표를 쉽게 주겠다. 당시에 등록까지 하는 비용이 100만 원 안쪽 정도였는데 1000만 원 내외에서 쉽게 주겠다고 해서 한번 협상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와서 하는 얘기들은 전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정수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수기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매장에 깔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매장이 한 500개 정도 됐거든요. 500개 정수기를 깔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품질 인증도 되지 않은 제품 중국산을 각 매장에 깐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소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합의금을 비싸게 받겠다고 그때부터도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는 이의 제기를 할 거고 또다시 계속해서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너희가 해외 진출, 특히 중국에 들어오는 걸 방해할 거다. 2017년에 저희 회사에 직접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중국에 저희 상표가 이미 선점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되찾고 싶으면 자기네한테 연락을 달라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역수출된 회사들이 저희 회사한테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뭐 고소를 한다던가 뭐 이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저희를 마케팅으로 오히려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대기업들만 해도 안에 변리사님들도 많이 있고 네. 막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대응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법무팀을 꾸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게다가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거 뭐 이길 수 있냐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예.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특허청에서 그런 어떤 해외에서 이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을 이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이 53개 기업을 그때 특허청이 이제 대규모로 한번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런 거군요. 네. 53개 기업이면 이게 자료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네. 증거 자료들. 그렇죠. 그렇죠. 예, 증거 자료가 이 있어요. 어떤 이 악의적인 이 상표 브로커 나쁜 놈들의 악의성을 입증한 이제 증거 자료들. 판례들, 네, 관련 판례들 뭐 이런 거 수집하는데 엄청 이제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적게는 한 50페이지, 100페이지에서부터 많게는 진짜 몇백 페이지 정도 있는 이제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했었고 거의 한 수만 페이지 실제 이제 낸 자료들은 이렇게 됩니다. 53개 다 모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준비 기간 다 포함해서 결론 나올 때까지 한 1년 6개월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진짜, 걸렸죠. 와, 대단하시네요. 네. 재밌는 일 많이 했었어요, 저. 네. 증거 조사하러 저기 정수기 업체 증거 조사 그 회사 공장에 잠입하려고 이제 지심무역 이래가지고 명함을 하나 파서 그 업체 제 정수기 그 모조품을 사오려고 한국에 있는 지심무역 회사 사장이라고 해갖고 저희 중국인 직원하고 셋이 가갖고 이제 뭐 그거 하나 사오고 샘플 사오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니 들키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이제 짝퉁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조사 업체들, 중국에 이제 조사하는 업체들하고 중국의 로펌 직원하고 이렇게 여러 명에서 이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엄청 주의를 많이 줘요. 절대 뭐 조사하는 척 티내지 말고 구매하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내가 지시하면 바로 차로 뛰어가야 된다. 한 번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다가 저희 옆에 있는 직원이 지금 당장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우리 아까 차에 있는 주차장을 뛰라고 단체로 뛰어갔어요 진짜로. 네. 근데 걔네들이 눈치를 채고 칼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이제 막 이제 위해를 가하려고 이제 쫓아오는 거죠. 예, 진짜 영화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제 차에 타서 막 바로 호텔로 돌아갔는데 호텔까지 쫓아와서 이제 알아낼까봐 원래 그 다음 날 저희가 체크아웃인데 그날 바로 체크아웃해서 바로 그냥 이제 북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 별의사 중에서 뭐 가서 막 단속 나가고 막 뭐 위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잠입하고 이런 거 한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재판장의 상대 측은 당연히 이 상표는 내 것이라고 또 이제 억지를 좀 부렸을 텐데 이게 이제 좀 듣다가 좀 답답하고 화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열받죠. 예. 예, 진짜 이게 듣고 있으면 진짜 막 울컥울컥 막 화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걸 말이라고 하나 막 예, 이런 예,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비법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전에는 정말로 이 중국 상표 브로커들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이 법적인 논리나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냥 잘 달래서 싼 가격에 협상해서 좋은 가격에 사오면 그게 최고야. 맞아요, 이럴 맞아요. 방법이 없어.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시작했죠. 중국의 악의적 상표 브로커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전략들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자. 돈 주고 잘 사오는 거 말고 판례들을 정말 거의 대부분 다 뒤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법률 저널에 나오는 이런 논문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봤어요. 중국 상표 평심위원회 법무통신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보니까 중국의 그 한 판사님이 타인의 상표에 대한 악의적 수집에 대한 이 비판 글을 이제 이분이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판례를 조사해서 악의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을 좀 내리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어떤 우리가 뭐 중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매출을 얼마나 거뒀고 광고를 이거보다 이놈이 나쁜 놈이야. 요거를 악의성을 입증해.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제 이거 입증하는데 제일 이제 힘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악의성을 어떻게 입증을 그걸? 이 사람이 실제로 쓰지도 않는데 상표를 막 수백 건, 수천 건씩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한 어떤 상표의 사용 의사 없이 상표를 그냥 수집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표 거래 사이트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데다 올려놓고 자기가 상표를 얼마에 판다. 이런 어떤 올려놓은 이력도. 그다음에 또 원래 원 사용권자한테 접촉해서 돈 얼마 내가 뭐 요구를 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수집을 하죠. 증거 자료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53개 소송에서 이게 전승을 거뒀을 때 정말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속으로 50%만 이겨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한 10개 또 결과 나왔는데 다 이겼다고 하고 또 뭐 한 10개 또 결과 나왔는데 또 이야. 이겼다고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났네요. 예, 다 이겼군요. 다 이겼어요. 야, 참 진짜 대단하네요. 사무실에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이제 전승 후에 변리사님이 참여한 중국 사건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다 그래요. 네네네. 이게 이제 대단하시네. 아까 이제 그 53건의 이 소송 이 결과가 판례가 하나의 됐죠. 랜드마크 판례가 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여기에서 판단했던 그 판결 이유가 이제 기초가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승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네. 참다 못한 한국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한국설빙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중국 상표국에서 지금 저희가 승소한 이 브로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새로 출원하는 새로운 상표들을 일괄적으로 거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브로커들을 하나씩 우리가 잡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쁜 놈들을 결국은 그 다음에 기업들 피해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초를 놓게 된 거죠. 하나의 디딤돌들을 놓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소송에서 이기는 신의 한 수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의 한 수. 집요한 증거조사. 집요한 증거조사. 그게 없으면 사실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죠. 네, 되게 낮은 그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이지만. 이 기업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건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그 타오버하고 그 해당 그 제품의 동호회 같은 게 있었는데 중국 내 거기에 있는 댓글들까지도 저희가 다 찾았거든요. 근데 댓글에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게 이 사건을 그때 사건을 뒤집을 수 있었던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결정타였는데 되네요. 구체관절 인형 업체들인데요. 관절들이 다 움직이고 막 손가락 이런 것도 다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구체관절 인형 업체들이 전 세계 탑이더라고요. 중국의 모방업자가 5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 이하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파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라도 해놔야 되는데 한국에조차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된 거죠. 제 생각에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죠. 예. 구체관절 인형 동호회, 중국에 있는 동호회랑 타업 댓글들을 전부 다 뒤졌어요. 그 구매 후기 댓글을 다 뒤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구매자들이 이 제품은 한국 제품의 짝퉁이고 품질이 불량하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 망신이다. 그걸 이제 찾아내서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통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요한 증거조사. 네. 가끔 이제 본인이 뿌듯할 때도 있으시죠? 예, 엄청 뿌듯하죠. 사실 그때 53건의 그 공동소송도 정부 지원으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성공 보수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정부 지원이셨구나. 네. 근데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정말 큰 길을 하나 열었다. 이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제가 이제 뭐 저희 자녀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아빠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나중에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예, 이거 뭐 네, 감사합니다. 예.